유니티 코리아에서 에반젤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지북한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제목보다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앞단에서 되게 공교롭게도 삼성 쪽에서도 그렇고 그 앞쪽에서도 계속 제가 발표하려고 준비했던 것들이랑 굉장히 자료가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봤던 것들은 제가 스킵하면서 진행을 할 것 같아서 빨리 끝날 것 같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에반젤리스트라는 직군이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에반젤리스트는 말 그대로 이렇게 기술적인 것들을 남들 앞에서 되게 쉽게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유니티라는 회사도 약간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에반젤리스트라는 게 이게 정규직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뭐 파워블로거 뭐 이런 식인가라고 의심들을 많이 하시는데, 유니티에서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유니티라는 회사는 말 그대로 그런 기어 VR이라든지 아니면 오큘러스라든지 그런 데에서 작동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툴인 겁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진 같은 것들을 보정해서 뭐 JPG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 때 포토샵을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프로그래밍을 좀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진 그런 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런 툴을 이제 게임 엔진이라는 카테고리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업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VR 앱이라든지 AR 앱 같은 것들이 유니티로 제작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 시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점유율이 높고 전 세계 50% 이상이 지금 전 세계에 출시하고 있는 모든 게임의 50% 이상이 지금 유니티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한번 유니티로 만들어진 게임들 영상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제 마우스 클릭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포인터로 영상 재생을 할 수 있을까요? 저 뒤쪽에 계시면. 네. 사실은 보시면은 저희가 릴을 만들어 놓긴 했는데 국산 게임은 많이 안 들어가 있긴 해요. 그래서 국내에선 많이 안 쓰이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오히려 더 심하게 70% 이상의 회사들이 지금 유니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좀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이제 유니티는 모바일에만 쓰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은데, 외국에서는 실제로 PC라든지 콘솔에서 굉장히 많은 빈도로 쓰이고 있고요. 저희 내부에서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이제 모바일보다는 콘솔 쪽 기기에서의 그래픽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영상이 좀 쓰레기없이 길어서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것 같은데 넘어가지 않을까요? 아, 네. 일단은 제가 소개시켜드릴 거는 원래는 이제 VR 쪽에서 어떤 플랫폼들이 있고 이제 유니티가 테크니컬한 게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대부분인데 그 테크니컬한 얘기를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짧은 시간 내에 설명을 하기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이제 VR 콘텐츠가 제작이 되고 원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사람의 눈에서 가상현실이 어떻게 보이는 걸까라는 것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 보시면 아실 텐데 이 사람은 뭐 측면을 보이긴 한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물체를 볼 때 수평하게 이렇게 보진 않거든요. 수직적으로 보진 않고 이렇게 약간 벌려서 이렇게 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벌려서 본다기보다는 이렇게 초점을 이렇게 가운데로 맞춰서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미묘하게 보는 게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사실은 좌우 양쪽에서 눈이 보는 게 되게 미묘하게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 그림은 약간 극단적으로 설명한 케이스긴 한데 이 둘 다 맞는 케이스가 아니라 아예 포커스를 맞추기 전에 아마 저 중간 단계에서 사람이 실제 오브젝트를 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눈이 보는 화면의 차이가 있어서 이 두 가지의 화면을 나눠서 사람의 눈에다 쏴줌으로써 이제 가상현실 실제로 눈앞에 있는 오브젝트처럼 거리감을 느낀다든지 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 눈이 보는 것들이 미묘하게 다르고 그 두 가지가 합쳐진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사람들이 3차원 오브젝트구나 가상현실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니티 같은 소프트웨어를 써보신 분들 아실 텐데 그러면 사실은 만들기가 어려운 게 전혀 아니지 않냐. 그냥 카메라 두 대를 이용해가지고 렌더링을 해서 그 카메라 두 대로 된 걸 최종적으로 출력해 주는 게 전부가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되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되게 어이없게도 그게 맞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SDK들이 그냥 어떤 거냐면은 게임 내에서 3차원 공간을 다 만들어 놓고서 카메라 두 대를 이용해서 렌더링을 하고 그 렌더링된 화면을 반으로 출력해서 보여주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VR 기기들이 활성화되기 전에 국내에서 어떤 분들이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카메라 두 대로 렌더링을 하고 분할해서 화면을 보여주겠다라고 하고 기기는 그때 뭐 본인이 만들 수가 없으니 골판지를 대충 잘라주셔서 여기 보시면은 개인이 만들어서 그런지 기름도 굉장히 많이 껴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이런 것들을 체험해보신 분들이 진짜 이거가 VR이구나라고 맨 처음에 이제 시발점이 된 거죠. 요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됨으로써 이제 국내에 외국에서도 이제 VR 사례들이 나오면서 국내에서 좀 더 싸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많이 퍼졌고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의 니즈를 많이 파악한 것들이 국내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방안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나오다 구글에서 카드보드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된 건데 좀 이따가 이제 전 사정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보는 단순한 거에 문제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카메라 두 대로 렌더링만 하니까 그럴싸하긴 한데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드는 것이 왜일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사람의 눈이라는 게 실제로 평면처럼 이제 깎여있지가 않잖아요. 약간은 곡선 형태로 되어 있고 어떤 물건을 보던 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정면으로 딱 멈춰져 있는 화면이래 약간 왜곡된 화면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예전에 TV 광고 같은 거 보실 때 곡면 TV가 나왔다. 그래서 곡면 TV가 좀 더 몰입감이 높고 넓게 볼 수 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의 안구 형태랑도 좀 연관이 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뭐 이런 광고가 있었죠. 평면 TV는 측면이 잘 안 보여, 커브 TV 측면이 잘 보여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실제로 봐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큰 차이는 없는데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VR 환경 같은 경우에서는 눈앞에 굉장히 가까이 닿아 있기 때문에 그 멀리서 볼 때는 미묘한 차이로 느껴졌던 것들이 가까이 올 때 그런 평면 화면일 때는 그 갭이 굉장히 많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VR 기기를 만들려고 할 때 모든 스크린을 이렇게 왜곡을 하자니까 단가가 굉장히 비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그냥 평면 스마트폰을 쓰는데 그냥 이것도 굉장히 비싼데 곡면으로 이렇게 그 화면이 휘어있다고 하면은 왠지 생산 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더 비싸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온 아이디어들이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화면이 왜곡이 되면은 좀 더 사람들이 보는 것들이 좀 더 리얼리스틱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나온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오큘러스라는 가장 대중화된 기기를 만든 그 팔머라는 분이 그분이 만든 알고리즘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적용하기로 했던 알고리즘 이런 배럴 왜곡이라는 건데요. 배럴 디스토션이라고 그냥 평면적인 이미지를 그 렌즈를 통해서 왜곡을 하는 게 아니라 화면상에서 왜곡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화면상에서 실제로 곡면처럼 보이게 최종적인 렌더링 화면을 왜곡을 시켜놓으면은
이제 비싼 돈을 들여서 이제 텔레비전을 쓸 필요도 없고요. 그냥 텔레비전은 평면인데 보이는 영상 자체가 약간 휘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 내 눈으로 보는 것 같다는 착각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배럴 디스토션이 아이디어가 적용이 되면서 VR 기기들의 그런 맨 처음 어떻게 해야지 그 미묘한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극복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화면을 보시면은 그 VR용 기기들을 써서 보셨을 때 영상들 대부분이 약간 물고기 눈에 비친 어안렌즈처럼 영상이 보이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그냥 멀리서 볼 때는 굉장히 기이하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진짜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막상 눈앞에 가까이 가면은 그 각각의 영상에서 보이는 것들과 이제 여러분들의 눈이 보고 있는 그 거리감이 이제 연출이 되면서 진짜 여러분들이 보는 환경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게 이제 저런 영상을 멀리서 보는 거랑 가까이서 보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또 심하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손가락을 여기 가까운 데다 두고 멀리다 대고 가시면은 가까이로 왔을 때 초점이 굉장히 흐려지는 거를 느껴보셨을 거예요. 양쪽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흐려지고 멀리 갔을 때는 선명하긴 한데 앞쪽에서 보는 것보다는 이제 왜곡이 좀 더 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각각의 VR의 기기에 붙어있는 렌즈들이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완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렌즈의 성능에 따라 얼마나 가까이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하느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 오큘러스 같은 데 들어가는 렌즈는 굉장히 다양하게 실험을 많이 거쳐서 만들어진 렌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제 계속 렌즈 깎는 기술은 계속 좋아지는 것 같고 지금 느낄 수 있는 그런 미묘한 차이들도 나중에는 완벽하게 커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렌즈도 멀리서 보면은 이건 그냥 제가 렌즈를 빼고 찍은 거고 왼쪽에 있는 거 렌즈를 빼고 찍은 거 오른쪽 렌즈가 달려있는 상태인데 멀리서 보면 또 렌즈가 붙어있는 화면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기이하게 느껴지는데 이게 사실 안구와의 거리에 맞춰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보면 이제 그때야 비로소 이제 자신 앞에서 이제 사실 손가락을 눈앞에 가까이 댔을 때 흐릿하게 보이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을 연출하는데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렌즈의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화면을 적절한 값으로 왜곡을 시킨다든지 그런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기능들을 개인이 만들기는 힘들잖아요. 이제 그런 개인들이 그런 SDK를 만들고 실제로 렌즈의 각도를 알아내고 뭐 이런 것도 힘들기 때문에 외부 기기들이 등장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기기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단에서 다들 많이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특히나 삼성 쪽 기업을 직접 설명을 해주셔서 많이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냥 짧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큘러스 TK1이라는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VR 붐을 일으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굉장히 유품이라서 지금 써보시면 굉장히 이런 걸로 어떻게 전 세계 열풍이 났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긴 한데 이게 나왔을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화제였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머리에 쓰고 실제로 우리가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화면과 함께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동작을 한다는 게 굉장히 혁신적인 충격이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VR 붐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오게 된 게 이제 오큘러스 DK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원보다 약간은 무거워졌거든요. 원보다 약간은 무거워졌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해상도 그 오큘러스 DK1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고해상도라든지 그리고 되게 미묘하긴 한데 사실 VR 기기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헤드마운트라고 이제 머리를 돌렸을 때 회전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제가 여기에 있다가 앉았을 때 좀 앉았다는 그 느낌을 받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포지셔널 트래킹이라고 이제 좌표, 움직이는 이동좌표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DK2부터는 굉장히 미묘하긴 한데 그런 포지셔널 트래킹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DK2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기기 중에 하나일 거예요. VR 쪽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 기기를 통해서 오큘러스가 굉장히 고액의 돈을 받고 페이스북에 인수되기도 했고 그래서 DK2 영상이 있긴 한데 이건 실행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짧게 넘어갈게요. 네, 다음 페이지가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큘러스가 거의 전 세계 시장을 주도를 할 수 있었는데 구글 같은 회사에서도 사실은 VR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구글에서 이제 자체 VR 기기를 생산하는 대신에 카드보드라는 형태의 그런 플랫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딱 보시면 아실 텐데 아까 그 개인이 만들었던 골판지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누구나 접어서 만들 수 있고 심지어 그때는 DK2가 가격이 이제 20만 원대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불과 3달러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달러에 판매를 하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예의상 받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고 구글 행사장에 오는 사람마다 이 기기들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기기는 아까 개인이 만들었던 골판지랑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렌즈가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눈이 가까이 붙어있을 때도 왜곡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렌즈가 있고 좌쪽에 있는 그런 자석 형태의 그 트리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트리거 버튼을 이용을 하면은 기본적인 인풋 하나 정도는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VR 게임을 만들 때 문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쓰는 건 괜찮은데 손에 뭔가를 들고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이전에 그냥 자체적으로 이 화면이랑 이것만 가지고 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넣은 기능 중에 하나가 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보드의 설계도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구글에서만 생산해서 판매하는 제품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 설계도를 기반으로 뭐 옥션에만 치셔도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굉장히 전 세계에 많은 제품들이 구글의 설계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VR 기기들을 만들어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쌀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큘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죠. 기기 자체에 회전하는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식해야 되는 그런 칩셋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반면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종이랑 렌즈랑 그런 것밖에 안 들어있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랑 렌즈밖에 안 들어있고 그런 트래킹하는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 집어넣는 스마트폰에 있는 그런 좌표 센서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대부분의 기능들은 스마트폰에 있는 것들을 끌어서 가지고 오고 여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올릴 수 있는 거치대 기능만 제공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낮아지게 된 거고 사실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실험하기 좋아하는 그런 많은 인디 개발자분들이 구글 카드보드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이상한 기묘한 앱들을 많이 출시를 하고 계십니다. 넘어가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구글 카드보드가 나와서 나온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오큘러스 자체는 PC 플랫폼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오큘러스에서 모바일 전용 VR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지 않을까라고 싶었을 때쯤에 삼성이랑 제휴해서 나온 것이 기어 VR로 알고 있고 그래서 기어 VR 같은 경우는 앞단에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아니 카드보드랑 기어 VR의 차이가 뭐냐 어차피 똑같이 스마트폰 넣고 하는 건데 그 가격이 싸면 카드보드가 더 좋은 거 아닐까라고 말씀을 듣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삼성 분들이 계셔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니고 실제로 차이가 굉장히 있는 게 뭐냐면은 카드보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핸드폰에 있는 성능만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카드보드를 끼고 굉장히 많이 돌게 된다든지 많이 움직이게 되면은 맨 처음이랑 약간 좌표가 틀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좌표가 틀어지기도 하고 이제 회전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게 되면은 스마트폰 자체의 성능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에는 프레임 저하 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프레임 저하로 인해서 멀미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기어 VR 같은 경우 이제 스마트폰에서 커버할 수 없는 그런 성능 같은 거를 기어 VR 내부에 있는 칩셋과 연동을 함으로써 좀 더 확실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두 가지를 아마 다 체험해 보신 분들은 성능 차이는 확연하게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는 소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도 항상 소개를 하긴 하는데 이름부터가 되게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뭐 그런 이름 같죠. 폭풍마경이라고 이게 정말 IT 기기인가 싶을 정도의 이름인데 중국에서 나온 카드보드 오픈소스 기반의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VR 기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인 기능은 없어요. 내부적인 기능은 전혀 없고 말 그대로 그냥 렌즈랑 그 그 스마트폰을 넣어서 머리에 씌울 수 있는 기능만 제공을 하고 있는 건데 거의 중국에서 만들었다 보니까 뭐 여기 폭풍마경 담당자가 없어서 제가 막말을 하는 걸 수 있는데 디자인 같은 것들을 너무 유사하게 베꼈습니다. 디자인 같은 것들이 너무 유사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개발자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왜냐면은 워낙에 편리한 형태이기도 하고 가격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이게 1, 2, 3까지 나왔다가 최근에는 이제 4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버전업이 되면서 뭐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기도 하고 중국 내에서는 이제 다음 페이지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자체의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폭풍마경용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스토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앞단을 좀 이건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VR 같은 경우는 앞면이 꽉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유저들이 스크린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면을 유리막으로 만들고 바깥쪽에 있는 카메라를 활용함으로써 VR이 아닌 AR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뭐 그런 아이디어들이라든지 그런 잡다한 것들이 많이 추가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뭐 좀 특이한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글리프라고 이제 평소에는 헤드셋처럼 끼고 다니는 건데요. 평소에 헤드셋처럼 끼고 다니다가 이제 헤드셋의 그 머리 쪽에 고양이 눈을 이제 돌리면 그 부분이 스크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눈에 찰싹 달라붙으면서 이제 영상이라든지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는 게임용이라기보다는 영상을 뭐 이동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VR 플랫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스피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소니에서도 이제 VR이 나올 예정이고요. 사실은 오큘러스의 강력한 경쟁자 중에 하나가 소니 VR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큘러스 같은 경우는 아직 마켓이 뭐 물론 VR 마켓이 딱 오픈되어 있는 건 지금 기어 VR밖에 없긴 합니다만 소니 같은 경우에는 자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게임 콘텐츠 플랫폼이 굉장히 넓고요. 이제 그런 게임들에 이제 소니 VR과 연동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제휴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큘러스 쪽에서는 계속 인디 개발자들과 이제 다양한 게임 업계들과 컨택을 진행하고 있다면 소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넓게 컨택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워낙에 좋은 콘텐츠들이 많고 최근에 발표한 썸머레슨이라든지 뭐 그런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봤을 때 출시하게 되면은 일단은 대중에게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플랫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다양한 기기들이 많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나온 기기 중에 하나인데 이 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VR 플랫폼 그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외부적으로 뭐 총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뭐 이런 벨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것들을 연동해서 그런 외부 인풋에 초점을 맞춘 VR 기기도 나오기도 하고 아까 앞단에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버축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극대화시킨 플랫폼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생각보다 가격이 비주얼에 비해서는 약간은 저렴한 편인 것 같기도 해서 외국에서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용한 그런 데모를 경험할 수 있는 시설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되긴 했는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오큘러스가 다음번에 나올 무기 중에 하나가 굉장히 강력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회전하는 거에서 넘어가서 이제 포지셔널 트래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거거든요. VR에서는. 왜냐면은 본인이 점프를 한다든지 뭐 걷는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분명히 반영이 돼야 되는데 기존의 DK2랑 다르게 이제 오큘러스에서 지금 이거는 뭐 상용으로 공개가 되지 않은 버전이긴 합니다만 크레센트 베이러가 가장 이제 오큘러스의 기술력이 응집되어 있던 버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 10평 정도 방에서 그 유저의 모든 움직임을 트래킹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경험을 해봤었는데 정말 여기서 막 엄청 뛰어다니고 이러면은 제가 진짜 그 가상 공간에서 점프를 하고 뛰어다니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기술력이 좀 더 계속 진화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VR 쪽에서의 미래 그런 콘텐츠들은 정말 극적인 리얼리스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거는 약간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구글에서도 이제 포지셔널 트래킹 이제 오큘러스에서 크레스트 메이가 있으면은 구글에서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젝트 탱고라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포지셔널 트래킹 기반의 VR 기기예요. 그냥 핸드폰 자체에 그냥 보통 회전 센서만 들어있는데 우리가 머리를 돌린다든지 그런 회전 센서만 들어있는데 핸드폰 자체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되냐면은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아실 텐데 생각보다 약간 충격적인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단순하게 유저들이 움직이고 회전하는 기능들 외적으로도 외부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3D 스캔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이 탱고를 들고 이 방을 한 바퀴 쭉 돌게 되면요. 이 방을 한 바퀴 쭉 돌게 되면 이 방의 벽이 어디에 있고 유저가 갈 수 있는 길은 어디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부의 API랑 같이 활용을 하게 되면 3차원 맵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VR이랑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은 눈앞에 붙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사실 영상을 보시면 아실 텐데 영상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단 제가 보여드리기 힘들 것 같아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멀리 떨어뜨려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FPS 게임을 만든다고 치면은 총 형태를 만들고 저 먼 쪽에다가 탱고를 달아놓고 실제로 유저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리 그 유저들이 하기 전에 탱고를 이용해서 방을 스캔해 놓으면은 그 유저들이 그 안에서 놀 수 있는 3차원 공간을 만들 수도 있기도 하고 한번 나중에 사이트에 가셔서 데모를 보시면은 굉장히 신박한 것을 한 번씩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제가 스킵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실은 이게 주인데 여기서 제가 설명을 앞단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빠르게 스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VR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작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알겠는데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사실은 가장 쉬운 방법은 저 유니티를 이용해서 시작을 하시는 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왜냐면은 대부분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대부분의 그런 플랫폼들이 유니티 SDK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구글 카드보드랑 오큘러스 VR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스타트를 해야 될까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구글 카드보드 같은 경우에는 구글 디벨로퍼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카드보드 전용 SDK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보드 전용 SDK 중에서도
유니티 SDK를 같이 연동을 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하루면은 전혀 한 번도 안 만들어 보신 분이더라도 하루 만에 핸드폰에 빌드해서 넣어서 보실 수는 있을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서 카드보드 SDK for Unity and Demo라는 걸 다운을 받으셔서 유니티에서 바로 불러오시면요. 탱고 같은 경우에도 SDK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드보드도 그렇고 구글은 디벨로퍼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대부분의 그런 자신들의 VR 플랫폼과 유니티가 연동된 SDK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이트 방문만 하시면 일단 쉽게 진입을 하실 수가 있고, 다운받아서 보시면 기본적인 데모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양안으로 보게 되는데 실제로 화면이 가운데 회색 큐브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 빨간색 큐브에다 회색 큐브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빨간색으로 변화하게 되고 좌쪽에 있는 트리거 버튼을 누르면은 그 박스가 다른 곳으로 순간이동하는 간단한 데모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요걸 기반으로 충분히 다른 모델링들을 넣는다든지 배경을 깐다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인 그런 VR 콘텐츠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은 들어가셔서 복잡할 것도 없고 카드보드 메인이라는 프리팹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 프리팹을 메인 카메라 용도로 쓰시면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만들어놨던 모든 3D 콘텐츠를 단순한 VR용으로 충분히 전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디테일 옵션들을 건드려 주셔야 되는데 그냥 당장에 내가 입문자다, 그냥 내가 만들어놓은 3D 배경에서 3D 배경을 한번 VR로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유니티의 3D 배경을 불러오시고 이 카드보드 SDK를 불러오시고 저 카드보드 메인이라는 프리팹을 세팅을 하시기만 하면은 기본적으로 핸드폰에서 그 3D 모델링을 볼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트리거 기반으로 하고, 근데 이제 원샷이에요. 사실은 이게 누르고 있는다고 해서 뚜두두두두 이렇게 신호가 가는 게 아니라 누르는 순간 한 번 탁 쏘고 끝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외부 컨트롤러를 결국엔 연결해야 좀 더 풍성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건 제가 살짝 넘어가고, 오큘러스 VR 같은 경우에는 더 시작하기가 쉬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오큘러스 VR 사이트에 가셔서 예전에 인터그레이션이라는 걸 받아서 설치를 하셨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바뀌어서 사실은 런타임이라는 것만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큘러스 런타임 for 윈도우라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시면은 여러분들 윈도우 써보셔서 다 아실 텐데 이 가장 아래쪽에 시계가 있을 거예요. 그 시계 옆쪽에 저런 오큘러스 아이콘이 뜨고요. 그 오큘러스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유저가 어떤 형태의 유저인지 세팅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그런 창을 보시고 기본적인 세팅을 다 마치신 다음에 그냥 유니티를 실행을 하시면요. 그래서 유니티를 실행하셔서 여기 뒤쪽을 제가 설명. SDK가 필요 없습니다. 전혀 필요가 없고 그냥 세팅에 들어가셔서 VR 서포트 모드라는 걸 체크만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공간을 만들었을 때 그냥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화면 두 개로 갈라져서 보이시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진 화면 같은 경우는 오큘러스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화면이기 때문에 오큘러스를 PC랑 연결하셨을 때 그냥 별다른 세팅 없이 바로 오큘러스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3D 배경이나 콘텐츠들을 경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VR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설명을 하고 제가 마무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머리에 씌우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머리에 씌우는 거기 때문에 컨트롤러가 없습니다. 예전에 VR 콘텐츠가 나왔을 때는 초반에 카드보드 나왔을 때는 여기에 손가락을 이제 눈앞에 쓰고 여기에 손가락을 넣어서 하는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사실은 외부 컨트롤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요즘에는 이제 외부 컨트롤러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 외부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유니티에서 인풋 매니저라는 옵션을 이용을 하시면은 플레이스테이션 컨트롤러든 뭐 엑스박스 컨트롤러든 아니면 삼성에서 제공하는 그런 모바일 컨트롤러 같은 것들을 다 연동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콜백을 받아온다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엔진을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아까도 방금 삼성전자 쪽에서 발표해 주셨었는데 UI 작업 같은 경우가 기존의 작업과 굉장히 갭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니티로 만약에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UI를 만들 때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야 될까라고 많이들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유니티에서 UI를 만드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스크린 스페이스 방식과 월드 스페이스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스크린 스페이스로 작업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게임들은. 왜냐면 스크린에 출력이 되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다 나오고 최종적으로 화면 사이즈에 맞춰서 UI가 출력이 되는데, VR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월드 스페이스 기준의 UI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월드 스페이스 기준 UI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스타크래프트는 다들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 스타크래프트 치면은 스크린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라든지 밑에 어택이라든지 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걸 말하는 거고, 월드 스페이스 UI 같은 경우는 캐릭터 머리 위에 떠 있는 그런 UI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게임 안에 이제 붙어 있는 UI들을 말하는 건데, 사실 네.
VR 콘텐츠에서는 화면에서 쏘는 게 되게 무의미하기 때문에, 왜냐면 양쪽으로 렌더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카메라에 자식으로 붙여서 월드 기준으로 UI를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일단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눈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모바일 같은 경우는 화면을 직접 터치하잖아요. 저희가 버튼이 보이면 누를 수가 있는데, PC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우스 버튼을 이용해서 커서를 어느 버튼에다 올리고 클릭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VR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용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크로스헤어 방식이 있어요. 크로스헤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계실 때 가장 눈 가운데에다 십자가를 세팅을 합니다. 십자가를 세팅을 해서 그 십자가를 원하는 버튼에다가 놓으시고, 이쪽에 있는 자석 버튼을 이용하시든 컨트롤러에 있는 뭐 실행 버튼을 하시든 간에 하는 방식으로 하는 UI가 있고, 다음 방식은 포인터라는 방식이 있는데, 포인터라는 건 뭐냐면 크로스헤어처럼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방식은 아니고, 실제로 UI들이 뚜루룩 뜨면 버튼 하나가 항상 반짝거린다든지 작아졌다 커졌다 한다든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유저들은 인지적으로 이 버튼이 지금 내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구나 라고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컨트롤러에 있는 방향키를 이용해서 그 반짝거리는 걸 이동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큼직큼직한 것들을 이동을 시켜서 선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원하는 버튼을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VR로 제작되고 있는 게임이라든지 콘텐츠들이 지금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포인터보다는 그래도 크로스헤어가 약간 조금 더 유저들이 느꼈을 때 되게 약간 놀랍기도 하고 직관적인 느낌도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크로스헤어를 쓸 때 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사실은 이거 사람 눈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사람이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눈앞에 대시면 아실 텐데 이 손가락에 초점을 맞추면 멀리 있는 게 보이지가 않죠. 멀리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손가락이 흐려지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월드 기준 UI이기 때문에 크로스 헤어라는 거는 카메라의 자식으로 들어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 헤어를 내가 보고 있자니까 크로스 헤어를 보면 저 멀리 있는 배경이 굉장히 뿌옇게 느껴지고요. 멀리 있는 배경을 보고 있자니 크로스 헤어가 뿌옇게 느껴져서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초점이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는 내부적으로 그 코딩을 한다든지 할 때 카메라 기준으로 모든 오브젝트에 레이캐스트라는 레이저를 쏩니다. 레이캐스트라는 레이저를 쏴서 크로스헤어를 카메라 앞쪽에 항상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서 저 벽을 보고 있으면은 저 벽의 앞쪽에다 크로스헤어를 옮겨주는 거고, 제가 이 바닥을 보고 있으면은 바닥의 앞쪽에다 크로스헤어를 세팅해 줌으로써 이제 사람이 볼 수 있는 초점 거리를 항상 일치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크로스헤어랑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던 간에 항상 초점이 크로스헤어에 그런 크로스헤어가 블러 처리가 되는 것들을 막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스킵을 할게요. 그래서 유니티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기존 3D 게임이라든지 그런 것들 말고도 실제 영상을 기반으로도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저희 내부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 일본 팀에서 했던 건데, 히요시 점프라고, 그냥 이건 데모는 제가 보여드리면 좋은데, 뭐냐면 이제 써요. 이제 그런 VR 기기를 쓴 다음에 점프를 합니다. 점프를 하면은 기존에 그 사람이 진짜 점프하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곳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은 드론을 이용해서 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영상을 다 찍은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실제로 처음에는 그 화면을 멈춰놓고요. 물론 360도 영상을 다 찍어놓고 멈춰놓고 유저가 점프를 했다고 했을 때 그 영상을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드론에 의해서 올라가는 영상이 찍힌 건데, 유저들 같은 경우는 진짜 자신이 점프해서 높이 날아간 것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동영상 스틸샷보다 그 360도 스틸샷보다는 360도 영상을 이용하시면은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한 콘텐츠들을 많이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즘에 출시되는 것 중에서 이제 유튜브에서도 360도 영상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과 유니티를 연결하시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많이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유니티 내부에서 그런 HDRI 형태의 동영상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만 하시면은 꽤 재미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게임도 게임인데 사실 게임이랑 영상은 전혀 다른 분야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본인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지, 물론 사용하는 기술도 굉장히 다르고요. 왜냐면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아까 그 네오이즈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기존의 3D 에셋을 실시간으로 렌더링하는 기술이 굉장히 주 포인트였다고 하면은, 영상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큰 사이즈의 영상을 모바일에서 어떤 식의 코덱을 이용하든지 어떤 식으로 인코딩을 해서 최적화를 하느냐가 아마 초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